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손상대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무성 전 의원이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던 29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저는 만나면 안 됐을 그런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또 나도 참 괴로운 심정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애국심이 강하고 매사에 진지하고 품이 있고 이런 분이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권력 운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내가 경험했던 박근혜라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할 사람이 아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부정하더라도 박근혜는 부정할 사람이 아니었다면서, 그런데 현재 33년형이라는 형을 받은 것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분이 정말 많은 시련을 겪고 고초를 당했지 않나. 이제는 그분들에게 자유롭게 풀어드릴 때가 됐다면서,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그런 대통령 결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고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문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이 기회를 통해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갑자기 왜 제 배가 아프겠습니까? 제가 뉴스 브리핑을 잘못 읽은 것 아닙니까 혹시?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내용이 분명히 제 입으로 김무성이라는 그 이름을 외친 게 맞습니까? 이게 김무성의 얘기가 맞습니까? 이상한데요. 김무성이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배지를 달고 있는 김무성과 배지를 뗀 김무성은 다른 사람입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김무성을 보면서 솔직히 머리속이 하얘졌고 제 뒤통수는 오한말을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합니다. 김무성씨, 왜 그러십니까?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아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앞장을 섰습니까? 혹시 나는 탄핵에 동조하기 싫은데 유승민이가 탄핵하자고 꼬시던가요? 배신은 한 번이면 됐지. 이런 말을 한 거 지금 구치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문을 보고 알면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겠습니까? 누구 말 따나 어르고 덩치고 병 주고 약 주고 조변 습게도 유만부득이지. 초야로 돌아가려면 입을 좀 닫지. 어떻게 끝까지 그 새치 혓바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속을 뒤집어 놓고 갑니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울려야 당신 마음이 편해질 겁니까? 아이고, 이 무대뽀 선생아, 혹시 잔머리를 굴려서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야, 이쯤에서 한 다리 딱 걸쳐 놓으면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 문재인이 내 말을 들어주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보내줬다, 이렇게 공치사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할 때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의 인간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거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과 저는 만나면 안 됐을 그런 사이였다고 말했는데
여보시오, 그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을 만났어야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 김무성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김무성의 의리를 지켜줘야 한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 김무성 당신을 박근혜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긴 것 왜 그랬을까 하는 거 지금부터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잘 알 겁니다. 저도 당시 그 캠프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었으니 그 속내를 잘 압니다. 여기서 말은 할 수 없지만 저는 이미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야 이거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김무성은 아닌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의리를 지켜줬습니다.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를 잘못 점지해서 지금까지도 낭패를 당하고 있는 그 사례를 볼 때 저는 바로 그 시점 김무성의 몸속에 도도히 흐르는 좌파의 DNA를 걱정했던 겁니다. 저는 정치부 기관을 할 때 상도동계 정치인들과 나름 친하게 지내봤기 때문에 그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파보다는 좌파들은 그들만의 특징이 대부분 있다는 사실입니다. 꼼수, 거짓말, 뻔뻔함, 배신. 절대로 우파가 될 수가 없는 피가 몸속을 돌기 때문에 우파로 100% 전향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봤던 것입니다. 인간이 껍데기는 변하더라도 사상이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우파로 전향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꼴초가 담배를 끊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김무성 당신은 김영삼의 상도동계 출신 좌파 정치인이지 우리가 말하는 우파 정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3당 야합에 의해서 갑자기 패션 우파가 된 것인데 당신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당신을 좌파로 보지 우파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치를 하는 내내 결정적일 때 본인의 꼬라지를 들통나듯이 바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당신 본인만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고 그 62적을 끌고 적군에게 달려가서 상납을 했던 김무성의 입에서 내가 경험했던 박근혜라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할 사람이 아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부정하더라도 박근혜는 부정할 사람이 아니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곡찰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왜 탄핵시키는데 앞장을 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박지원한테 꼬시켜서 62적을 끌고 그 불법 탄핵에 동조를 합니까? 설령 탄핵에 동조는 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청렴결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속지 않은 마음에서라도 그 이후부터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할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 바로 이런 주장을 통해서 특검과 문재인 정권과 피 터지는 투쟁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김무성 씨,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입으로
100명 중에 99명이 부정하더라도 박근혜는 부정할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까? 그리고 33년형이라는 형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을 안다면 당신은 그 법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부정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면서 단식이 안되면 할복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보시오. 아무리 말에 세금이 안 붙는다지만 당신과 유승미 이 두 사람은 행동과 말이 전혀 달라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약올리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당신은 아니라 하겠지만 박지원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무성을 만나서 탄핵 가결을 위해서 20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하게 40표를 달라고 했더니 당신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 40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박지원이가 까발렸잖아. 형님 40표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얼도 당도 하는 사람들이 질질 끌려가서 62명의 배신자 탄핵 62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미워서 절대 있을 수 없는 62적을 갖다 바쳐서 불법 탄핵을 해놓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신의 입으로 그 새치혀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애국심이 강하고 매사에 진지하고 품이 있고 이런 분이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권력 운영이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무성씨, 잘못된 권력 운영이 아니라 당신들의 잘못된 배신 때문이 아닙니까?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지금 이 꼬라지를 보십시오. 그 대도 안 한 불법 탄핵 때문에 정권을 빼앗기고 백여 명이 넘는 사람이 감옥에 가고 지자체 선거 죽쓰고 이번 총선까지 박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법 탄핵에 한가하다 무려 8명의 무고한 내국 시민들이 돌아가셨고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살이까지 해야 했습니다. 거기에다 지난 4년 동안 수천만의 국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아스팔트로 나와서 탄핵 무효와 문재인 퇴진을 외쳐야 했고 지금도 4.15 부정선거 규탄을 위해서 또다시 힘든 한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정권을 빼앗기고 난 후 나라는 개판이 돼서 내일 공산화가 될지 오늘 폭삭망할지 모르는 경제 폭망까지 겹쳐서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될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입이 청결해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죽기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께 대역죄인으로 속죄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좌파입니다. 그동안 우파 텐트에 들어와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좌파라는 말입니다. 우파로 착각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배지도 떨어졌으니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이던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당신이 그렇게 미워했던 친박과 옥새 파동 등으로
공천 갈등을 벌인 끝에 참패한 것을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승민과 한조가 돼서 한풀이를 할 수 있습니까?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것, 그 자체가 자신이 모시던 주군의 등에 칼을 꽂은 배신인데 어떻게 그 입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탄핵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 갔다 온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지금 감옥에서 혹시나 신문을 통해서 이런 소식을 접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몇 날 며칠 잠이 안 올 겁니다. 아마 7을 뜰 겁니다. 김무성. 아니 이런 말을 하려면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의 칼을 빼들었을 때 그 정면에 나서서 지금 당신이 하는 말대로 박근혜라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할 사람이 아니다, 죽기 살기로 외치면서 싸웠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김무성의 그 가정스러운 입을 보면서 저도 며칠 밥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탄핵에 앞장서고 지난 4년간 입 꾹 닫고 있던 사람이 배지 떨어지는 날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던 그날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진짜로 무대뽀네요. 제가 김무성에게 하나만 부탁을 좀 합시다. 어차피 당신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제가 어려운 부탁 아닌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국회의원 배지가 없으니까 할 일도 별로 없을 것이니까 내일부터 서울구치소 앞에 텐트 하나를 치고 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올 때까지 속죄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이 한 말 100명 중에 99명이 부정하더라도 박근혜는 부정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을 국민들이 믿을 것이 아닙니까? 이야, 사람이요.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의 양심이라면 자기가 잘못하고 이러면 나름의 좀 반성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무슨 입에 발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얼굴이 뜨거워서 잘 못해요. 제가 왜 이 방송에서 자꾸 김무성을 좌파라고 하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좌파들이나 김무성이 하는 그 행동을 보십시오. 말과 똑같잖아요. 자기가 앞장서서 주군의 등에 칼을 꽂고 탄핵의 선두주에 섰던 사람이 이제 와서 박근혜 등이 제일 깨끗하고 부정할 사람이 아니다.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이런 꼬라지가 올 것 같아서 한기환 대표 보고 절대 유승민이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애원하고 촉구를 했건만 결국은 탄핵의 강을 건너고 유승민을 받아들여서 총선 참패하고 대패하고 결국은 당까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십시오. 이들 패션 좌파들이 통합당을 딱 움켜쥐고 저거들끼리만의 대선 카펫을 깔아댈 겁니다. 아무리 정치를 볼 줄 모른다고 해도 그들이 지나온 이력만 보면 그들이 행했던 배신의 그 행동만 연구했어도 유승민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유승민, 김무성, 김세연, 이준석, 하태경 등등 이런 자들이 그 당 안에서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김종인? 아이고, 안 쫓겨나면 천만다행일 겁니다. 이제 통합당 내 피비린내 나는 혈투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밖으로 나오실 때까지 탄핵 62적은 절대 그 입으로 박근혜라는 이름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신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죠. 9시 반이네요. 일요일 날에는 평소 11시가 아니라 9시 반에 애국 시청자에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이번에도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